분당입시가 알려주는 2025학년도 수시 지원 트렌드.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수시 시즌이라 바쁘시죠, 선생님? 주중은 바쁘죠. 예전에는 선생님들 주말도 없으셨는데 자기소개서 있을 때. 그쵸. 근데 최근에 이스트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UK에 포함되지 카이스트, 않는데 디지스트 이런 쪽. 네, 거기 애들이 지원이 예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네, 거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추천서도 맞아요.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애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추천서 써주실 수 있냐고. 이것도 선생님이 올해 수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네. 이전보다 그 이스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수시 상담을 해보시면 해년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고 특이한 점이 나타나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한지. 작년 정시 때 얘기 드렸던 상황이 수시에까지 확대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경향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그게 면이요? 뭐냐면 네. 리그가 나뉘었다. 의대 리그와 다른 일반. 리그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6개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의대를 생각하더라도 한 4대2 그쵸. 예, 나머지는 메디컬을 좀 선택하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좀 올해는 그거의 비율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5대1 5대1. 1 정도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네. 그거는 의대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의대 정원이 올해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마지막 차 타보자. 마지막이니까 원 없이 써보는 게 후회 없는 입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5개를 쓰고 그 다음에 1개 정도 약대 의학학 계열로 대체할 그런 형태로 가지 일반 학과로 쓰는 경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 서울대를 기존에는 전국의 전교 1등들 맞아요. 이런 애들이 주로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1.5 사이가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올해도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의대나 의학학 계열로 빠지겠다 하면은 네. 굳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을 안 쓰고 딴 데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게 좀 특수가 일어난 게 지역인재 의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는 애들이 좀 지방에 좀 내신이 되게 뛰어난 애들이 많았었잖아요. 과연 그런 애들이 거기까지도 쓸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을 썼는데 이 학생들이 굳이 서울대를 오지 않고 그냥 늘어난 지역에 있는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걔네들에게.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방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은 4곳.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쓰면서 일반도 같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애들조차도 안 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입결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지역 인재 중에서 좀 최저가 높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점수가 합격한 사례가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굳이 그런 애들이 의대를 버리고 서울대를 쓸까? 서울대를 쓰더라도 아마 최상위 학과를 쓰겠죠. 그쵸. 좀 서울대에서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예년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들이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서울대만 그럴까요? 밑으로 가면 또 똑같겠죠. 그쵸. 어느 정도 성까지는 똑같아질 것 같아요. 네, 모든 대학이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연고대, 특히 고대는 요번에 워낙 납치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대 학추도 예년과 같이 1점대에서 컷이 형성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빈도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고대 의대? 고대 고대 의대는 그렇겠죠. 사업을 많이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높은 컷이 형성되겠지만 나머지들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담하면서 느껴졌던 게 엄마들이 원하는 과들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어떤 과들을 원하시나요? 메디칼은 일단 못 보내잖아요. 그럼 이 입시를 통해서 그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가 그 1에서 1.5 다음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학과들, 솔직히 이번 컷을 예전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최초합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그런 애들이 지원을 하겠죠. 수능도 안 되고 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최초합 사이에서도 그 컷이라는 게 좀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의대 열풍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상담 과정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의대 중원이 가지고 온 수시 상담의 달라진 풍경이네요. 네, 좀 어중간한 학생들인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자라고. 어중간하다고 하면 어느 그러니까 정도의 성적? 메디칼은 확실히 안 될 안 것 될 것 같아. 같고. 예. 생명 쪽 쓰기에도 조금 겁나. 네, 겁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팁을 드리면 이런 속된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간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를 쓴다라고 하면 간판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과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과들도 에, 에, 있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가정교육도 있을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농대에서 비생명 계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든가 연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좀 비선호했던 건축 관련이나 도시, 토목, 그러니까 사회환경 시스템공 이런 경우들, 그리고 모집 단위가 많은 곳들은 뚫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무전공 계열을 없앴을 때 여기를 좀 쏠리는 애들. 아니요, 무전공뿐만 아니라 성대 공대는 한 160명을 뽑거든요. 네. 그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 성대 같은 경우도 보통 40에서 60명을 뽑거든요. 그렇게 많이 뽑는. 네, 그렇게 인원이 되면 많은. 이 끝이 되게 길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전형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종합전형,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연대 논술이라고 하면 뭐 특목고, 네네. 자사고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애들까지 다 돌고 나서도 일반고한테 취업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졌다라는 것 같아요. 연대 논술은 워낙 세 바퀴 도는 과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인원이 많아지면 합격 위에 사는 애하고 밑에 사는 애의 차이가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커질 가지 수 좀 팁을 드리면 컨설팅에서 추천하거나 입학 설명회 같은 데에서 찍어서 얘기해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거잖아요. 들면 그죠? 한양대 네, 네. 인터칼리지 네, 이번에 네. 엄청 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예. 인원도 많아요. 거기는 또 모집하는 인원도. 네. 그러고 지금 어머님들도 그 소문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양대 의대가 어떻게 서류를 걸을 건지 한양대 입학처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학교별로 묶어서 거기에서 1등만 합격시킬 거래요. 그럼 뭐 학교별로 묶는다는 건 고교 유형별로 묶겠다고요? 아니요. 아니고? 야탁과에서 지원한 애들을 묶어서 그중에 1등만 뽑겠다? 다른 학과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눈치 싸움 해야 되면 되겠네. 우리 학교에서 도대체 여기를 누가 누가 써? 쓰는지까지도 확인해 한양대 봐야 같은 되겠네.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학교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하는데요. 그러면 큰일 났는데요? 괜찮겠죠 뭐. 입시는 네. 워낙 예상보다 더 벗어나는 일이 많아서요. 그러고 가끔 보게 되면 입시판이 너무
매해매해 다르거든요. 맞아요. 상담하다 보게 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서 그 과거의 정보를 얘기하면 인상을 쓰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세요? 라고 하던가. 약간 그런데,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솔직히 입시 쪽에서 꽤 오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알기는 좀 힘든 상황도 있어요. 컨설팅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가다 다 보게 확인을 되면 해보고 내 성적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건수를 잡고 여기에 신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본인들한테 좀 득이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추가로 더 얘기해 주실 건? 최근에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 애들이 그러니까 의대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상위권들의 리그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한이라든가 치이 사탐으로도 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메디컬들이 생겨버렸으니까. 생겨나서 네. 일단 문과 상위권들도 그쪽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이 모든 영역에서 생긴 거라는 거죠. 다만 서울대에서 1에서 1.5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됐지만 문과에서는 워낙 이과 쏠림 때문에 1에서 1.5 자체가 없어요. 근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올해 수시나 뭐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변화는 클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부분은 의대들 증원에 따른 문제로 확 생기는 것들이 좀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모집 인원이 많은 곳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잘 선호하지 않는 곳들. 그리고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원 없이 좀 질러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한 학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상해보게 되면 한 6개를 가능성이 있는 데만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소신 비슷하게 우주상향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너무 겁을 먹는 거예요. 너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안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는데 정시에서 작년 이 정도 성적이면 지금 어머님이 하는 학교는 충분히 합격을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셔요. 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의대 열풍으로 인해서 지방 의대 지금 거의 다 다시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학교도 요번 구평에서 놀랍게도 걔네들이 다시 그러니까 저희는 각 반에 분산해서 네.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실 하나를 별도 고사장으로 설치를 했어요. 졸업생들을 위한. 예, 거기에 되게 그런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감독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얘기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안 가는 가는 애들이 것만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작년 정시가 업체들마다 컷들이 다 안 맞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런 애들이 어디서 빠질지 모르니까 그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그냥 합격권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올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부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예상 범위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N수생이 12만 명이 응시했다라고 하잖아요. 고3은 네. 줄었는데 네. 전체 인원은 늘고 48만 명 중에 12만 명이 N수생이잖아요. 아마 수능에서는 저희 학교도 구평은 안 보고 수능은 치겠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말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정도의 그 애들의 점수가 분포하는데 그 데이터가 누적 석차를 가지고 대부분 그 합격권을 설정하잖아요. 네네. 어딘가에서 왕창 빠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뭐 작년 수능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을 합격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더 윗급의 대학을 쓸 수 있는 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담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아니 어머님 제가 불안하지 않은데 왜 불안해 하시냐고. 불안해. 선생님이 네. 너무 질르면 불안하죠. 상대적으로. 과감해지시라고. 아하. 그래서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과감하지 않으면 입시가 끝나면 늘 후회할까? 후회하는 괜히 여기 있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선생님의 키워드는 우주상이요? 우주를 뚫어야죠. 올해는 조금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좀 따져보시고 안정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안정은 후회할 겁니다, 진짜. 네. 후회할 수도 있다. 네. 네,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